안녕하세요. 멜멜치기랑입니다. 오늘은 기억을 써볼게요. 자음 쓰기 우리 첫 시간이죠? 우리 교재 64페이지예요. 우리가 체격이 좀 별로여도 얼굴이 훤하면 딱 봤을 때 사람이 멋있고 잘생겨 보이죠? 바로 자음이 글씨에서는 이 얼굴 역할을 해요. 자음을 잘 써놓으면 글씨가 훤하고 예뻐 보입니다. 이 글씨를 한눈에 예뻐 보이게 하는 자음 쓰는 법, 기억 같이 쓰면서 배워볼게요. 먼저 글씨 연습하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되죠? 손 풀어야 되죠. 5분 필력 강화 훈련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필력 강화로 잠깐 손 먼저 풀어주고 시작할게요. 네, 저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은 천천히 원래 속도로 하시면 돼요. 긴 선 긋기 가로 했고요. 세로선도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 대각선 대각선은 양방향으로 반대 방향도 그어줍니다. 네,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 그으면 기본 세트, 한 세트가 끝나고요. 그 다음 짧은 선 긋기. 도형 선 긋기는 저는 오늘은 세로 긋기로 해볼게요. 눈 시선 훈련이죠. 눈으로 공간을 나누는 작업 2분의 1 맞춰서 손으로 내려주고요. 또 눈으로 공간 나눠서 2분의 1 양쪽 공간이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또 2분의 1 눈으로 나누고 손으로 선 내려주고요. 눈 시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을 나누는 짧은 선 긋기까지 하면 하루치 필력 강화 훈련 다 끝났어요. 천천히 하셔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손 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기억을 쓸 건데요. 가로와 세로가 만나면 기억이 되죠. 여기서 가로획을 반듯하게 이렇게 직선보다 살짝만 유연하게 해주면 쓰기도 쉽고 글씨가 훨씬 부드럽고 예뻐집니다. 여기 가로 세로는 길이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억 딸랑 하나로 쓸 일 없죠. 기억이 어디에 오냐에 따라서 누구랑 오냐에 따라서 모양이 살짝 바뀝니다. 먼저 기억 옆으로 모음이 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 기억 아래로 모음이 올 때가 있어요. 마지막 이번에는 기억이 받침으로 쓰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옆으로 올 때 모음이 옆으로 올 때예요. 어때요? 기억 옆에 아랑 합쳐지니까 세로 모음이랑 합쳐지니까 이렇게 똑같이 쓰니까 여기는 너무 비좁고 여기는 공간이 너무 헐렁하고 공간 차이가 커져서 글씨가 균형이 안 맞고 어색하죠. 이럴 땐 기억을 이렇게 세로획을 사선으로 빼주면 여기 공간이 비슷하게 나눠집니다. 균형 잡힌 글씨가 되죠. 글씨는 공간을 나누는 작업이다. 우리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 옆으로 모음이 올 때는 이 모양으로 쓰시면 돼요. 이때 기억 세로획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왼쪽 기준선에 맞춰서 여기까지만 나오면 충분해요. 세로액이 길이가 이렇게 너무 길어지면 글씨가 치렁치렁 무겁고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아 모음뿐만 아니라 기역 옆으로 이 모음, 또 야, 어, 여 요런 것들이죠. 세로 모음이에요. 세로 모음이랑 같이 올 때는 이렇게 기역을 써주면 되고요. 다음 이제 기역 아래로 모음이 올 때예요. 이 모양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모음이 아래로 내려와 버리니까 얘처럼 기역 옆에 뭐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죠. 공간을 요 기역 혼자서 다 쓰는 거예요. 비켜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기역 세로액을 사선으로 빼지 않아도 되죠.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세로액이 근데 너무 일자면 딱딱해 보이니까 살짝만 부드럽게 안쪽으로 유연하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가는 이 공간을 혼자 다 쓰니까 세로액을 제 길이 다 이렇게 빼주지만 얘는 아래로 잔뜩 뭐가 오죠. 제 길이를 이렇게 다 써주면 글씨 전체에 키가 길어져서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세로액을 원래보다 조금 짧게 써주는 거예요. 살짝 납작하게. 그러면 이렇게 모음이 옆으로 오는 글자와 나란히 써놔도 한 문장 안에서 키가 다 똑같게 나오죠? 글씨가 가지런해져요. 이렇게 납작하게 쓰는 기역. 요거는 으 모음뿐만 아니라 오 모음, 요, 우 이런 가로 모음들과 같이 올 때는 기역을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공간의 원리를 생각하면 쉬워요. 모음이 옆으로 오냐, 아래로 오냐에 따라서 옆으로 오면 오른쪽이 걸리적거리니까 기역 세로액을 왼쪽으로 좀 치워서 공간을 내줬고요. 아래쪽으로 오면 아래가 좀 복잡하게 걸리적거리니까 기역 세로액을 원래보다 좀 짧게 해서 공간을 내줬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다시 보니까 쉽죠? 네, 이제 마지막 기역이 받침으로 올 때예요. 이렇게 쓰면 받침이 아래가 좁아져서 글씨가 흔들흔들 불안정해요. 글씨는 이 아래가 무거워야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 받침이 하는 역할이 글씨의 맨 아래에서 글씨의 무게를 잡아주는 거예요. 무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묵직하게 써줘야 되죠? 기역을 묵직하게 쓰려면 세로를 그냥 반듯하게 일자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지 말고 완전 직각으로 곱게 내려 뻗어주면 위에 초성, 중성을 튼튼하게 받쳐주고 무게를 딱 잡아줍니다. 이때 세로의 길이는 가로액보다 아주 살짝만 긴 느낌으로 시원하게 빼주는 느낌으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대놓고 길이가 길어지면 안 돼요. 이 받침이 없는 애들이랑 밸런스가 글자 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기역 받침을 예쁘게 모양을 내서 쓴다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살짝 끝에 느낌으로만 안으로 이렇게 빼주면 충분해요. 이렇게 되면 세로액이 고든 느낌이 사라지고 글씨가 구불구불한 글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다 그러시면 끝에 이렇게 멋내실 필요 없고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일자로만 쭉 빼면 충분히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면 기역
예쁘게 쓰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요게 연습이 좀 되셨다 하시면 추가로 고급 스킬 들어갑니다. 기억을 진짜로 폼나게 멋지게 보이게 하는 포인트 하나, 꿀팁이에요. 자, 둘 중에 요게 더 멋있고 글씨 고수의 삘이 나죠. 이 가로액이 반듯한 수평인데 요렇게 둥글려서 수평으로 썼죠. 이거는 수평이 아니에요. 요것도 수평이 아니죠. 위치가 달라지니까 가운데는 둥글어도 시작점과 끝점이 동일선상에 와야 수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둥글릴 때 이렇게 정 가운데서 배를 불리지 말고 조금 더 앞에서 (4분의 1) 지점에서 배를 불려주는 거예요. 배가 동그랗게 나온 이 지점만 다르고 부드럽게 둥글려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앞뒤 수평이 되도록 써줍니다. 이걸 둥근 수평이라고 해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둥근 수평 용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요거 하나는 용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라. 수평은 수평인데 뻣뻣하게 직선으로 가는 가로액 수평이 아니고 유연하게 둥글게 가는 수평이에요. 그래서 둥근 수평 기억하기도 쉽죠? 요 앞에 거를 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게 이렇게 각이 지면 둥근 수평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이분들은 리을도 이렇게 쓰시고 또 지읒도 이렇게 씁니다. 딱딱 각이 져요. 부리가 각이 지면 글씨가 딱딱해 보이고 한 획이 아니라 두 획으로 각각 끊어진 느낌이 나서 글씨가 꺾어 놓은 것 같고 어색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둥글리는 한 획으로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 기억의 가로획을 이렇게 둥근 수평으로 써놓으면 유연하고 섬세하면서 명필 느낌이 충만한 진짜 멋진 기억이 돼요. 네, 요거까지 여러분 욕심내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오늘도 수업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 수업에서 또 만나요. 안녕!